해가 중천을 넘어선 시각인데요. 함께 일하는 동료끼리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단골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감기 하나. 예, 프레시 하나. 상황이 아니네. 아우 추운데도 말아 먹어? 첫 잔은 말아야지. 정말 여름에는 한술 뜨기도 전에 목부터 축이 싫었나 본데요.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직 이른 시간인데 벌써 술 드시는 거예요? 다 같이 퇴근했으니까. 남들은 낮이지만은 저희는 저녁. 안녕하세요. 환경 미화원을 하고 있는 변상호입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성실하고 다정한 가장, 게다가 취미가 봉사활동이라는 상우님에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바로 술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끼였거든요. 이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을 종종 건너뛰게 되거든요. 고된 노동 후 뜨끈한 국물에 밥 말아 허기를 채우다 보면 절로 생각나는 게 있죠. 뭘 때는 저기 뭐 힘든 걸 좀 있게 해주고 뭐 같이 얘기하는 것도 편하게 서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배신하지 않을 친구. 이거 어디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네. 어록 아니야? 어록이네. 자, 형, 술은 그냥 인생. 술이 인생. 인생? 술은 친구고 식구고 활력소고 그런 거죠. 대략 일주일에 한 6번 정도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 가면서부터 뭐 신입생 OT, MT 요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술을 막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오호라 신세계구나 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주구장창 마셨습니다. 애주가답게 집에도 다양한 술을 구비해 놓으신다는데요. 저는 술을 냉장고에 많이 안 넣어놓거든요. 이렇게 밖에 이렇게 있으면 시원하게 먹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날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술을 만나러 갈까, 술 만나러 갈까. 이제 이 술 같은 경우 이제 용량이 큰 거거든요. 일반 소주 거의 한 2배 조금 안 된 그 크기인데 요거를 이제 그 박스로 사다 놓고 먹으면은 경제적으로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 이거 꾸지뽕이라고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로 술을 담아놨어요. 하루에 한두 잔씩 먹으면 뭐 머리도 검어지고 되게 건강에 좋대요. 그런데 술을 그토록 사랑하던 상우님이 최근 들어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먹다가 다음날 되면은 좀 블랙아웃이 생기는 경우가 좀씩 늘었어요. 분명 저녁 때까지 마시고 있었는데 눈을 떠봤더니 침대에 있더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여기로 왔을까? 가면 갈수록 이제 몸이 조금씩 못 버틴다는 거를 인정을 하게 됐고 좀 겁나요. 기억이 없다는 게 정말 겁나요. 가족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특히 어머님이 속앓이를 하고 계셨죠. 아플까봐. 원래는 우리 집 양반이 술을 좋아했어요. 좋아해갖고 날마다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췌장암에 걸렸어. 끊으라고 할 때는 그냥 예사로 듣고 그냥 자기가 좋은 게 먹고서 막상 내가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게 그때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내가 술 끊으라고 할 때 끊을 걸 왜 안 끊었나. 홀로 술잔을 기울이는 상우님을 보며 마음 아파한 사람이 또 있는데요. 집에 보통 다 학원 가고 출근해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막 저기 식탁에 앉아갖고 쓸쓸히 소주 마시고 있는데 너무 안쓰러웠어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집사람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고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도 가족 전체를 위해서 나만 조금 이렇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그만해야죠.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지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음주하신 건 언제실까요? 어제예요. 어제. 네.
이게 이제 술을 드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간은 어떤지 확인을 좀 해볼 거고요. 전반적인 검사를 한번 훑어볼 겁니다. 기본적인 검사를. 혈액 검사와 간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제 요렇게는 간이 손상돼서 올라가는 수치인데 얘네는 그래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 수치가 올라 있는데요. 요거는 술이나 지방간 때문에 올라가는 수치고 보통은 그렇습니다. 저런 간과 쓸개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감마 GTP 수치가 높아져 있네요. 초음파도 하셨고 섬유화 검사도 했는데 저희가 여기는 간이고요. 요렇게는 콩팥입니다. 색깔을 비교해 보는데 아직은 괜찮으신 편이고 주황색 숫자는 간이 굳어있는 정도인데요. 아직은 이렇게 막 붓기 시작하지는 않았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 파란색 숫자도 이제 이거는 지방이 끼어있는 정도인데 얘도 아직은 괜찮다인데 둘 다 약간 경계선의 조금 아래에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드시면 이제 확 나빠질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간은 천천히 이렇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버티다가 확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요때 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간에 있는 효소가 알코올을 분해합니다. 그러나 과음을 하면 해독 능력이 한계에 달하고 지방 대사가 방해를 받아 중성 지방이 축적되는데요. 이를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죠. 이 상태에서 술을 계속 마시면 염증과 손상이 반복되면서 결국 간 경변으로 진행되고 간암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간이 약간 손상되거나 아니면 알코올성 지방간 정도에서는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은 전혀 없고 피 검사를 하시더라도 수치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이 야금야금 상하다 보면 수치가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에 확 상했을 경우에야 수치가 티가 나고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지 정도로 생각하시다가 간병변이 다 진행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술을 계속 드시게 되면 간경화로 진행할 수도 있고 간암도 생길 수 있고 하는 거라서 이 상태에서 끊어서 다시 되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술은 간뿐만 아니라 전신에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장기에 연약한 점막을 손상시켜 위염과 유궤양을 유발하고 혈압을 올려 부정맥, 심부정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초래할 수 있죠.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혈당이 어제 금식하고 오셨죠? 네. 지금 공복 혈당인데 130이 넘습니다. 네, 높으신 거고 사실은 당뇨 기준을 넘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보실 거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너무 탄수화물에 치중한 식사라던가 너무 기름진 식사라던가 너무 불균형한 식사 밀가루, 라면, 튀긴 음식 이런 것도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 아, 네. 들어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서정석 교수입니다. 본격적으로 먹은 게 이제 19살 때부터 19세부터 예. 모이고. 어제까지 꾸준히 열심히 어제까지? 먹었고요. 예. 그럼 가장 최대로 안 먹어본 날짜는? 아, 기간? 최근에 5일이요. 최근 5일? 예. 그때 어떻게 되던가요? 몸 상태가? 오늘배가 좀 허전했어요. 허전하다. 좀 무료하고 하루가 좀 길게 느껴지네요. 길다. 간단한 좀 검사 한번 해볼게요. 저처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손 한번 올려보시고 그 다음에 힘을 쭉 세웠다가 툭 떨어뜨려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손 떨림을 좀 확인해 본 거고요. 아, 네. 예. 폭음이나 음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어떤 본인의 의지로 끊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이 계시겠죠. 두 다리가 부러지면 의지만으로는 걸을 수 없듯이 이 뇌회로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학적인 어떤 치료나 진료가 필요한 이유겠죠. 그래서 일단 우선 오시면 첫 번째로는 알코올 사용장의 어떤 진단 기준에 부합이 되시는 분인지 아닌지 먼저 평가를 하겠죠. 음주 습관과 술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한데요. 상우님은 27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아마 서로 애쓴 만큼 결과를 보기 어려운 그 단계 직전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뇌가 쓴다. 어떨 때 쓸까요? 두 가지 경우에 씁니다. 둔기로 머리를 맞았을 때와 술을 때려 마셨을 때. 블랙아웃은 쇠망치로 내 머리를 내가 스스로 친 거예요. 술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좀 술 좀 과했나 봐. 기억이 잘 안 나. 뜨문뜨문. 자기 머리를 망치로 쳐놓고는 별로 안 먹었대. 저 세 분 중에 머리에 뭔가 고장이 났다면 누가 먼저 고장이 났을까요? 안 먹다 좀 세게 먹는 분, 거의 자주 먹는 분, 매일 먹는 분. 매일 먹는 분. 세 분 다 동시에 고장납니다. 세 분 다 동시에 고장납니다. 저거를 망치로 머리를 때린 횟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뜨문뜨문 때리나, 세게 한 번 때리나, 매일 견딜 수 없는 강도 이상을 때리면 고장이 나겠죠. 망치라고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럼 구조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냐? 이게 정상 뇌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장기간 과음을 하면 신경세포가 손상을 입고 뇌가 위축되는데요. 소위 말해 뇌가 녹는다고 하죠. 우리 삼겹살 같은 거 튀면 여기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기름이. 그거 뭘로 닦죠? 소주로. 소주는 기름을 잘 녹입니다. 근데 뇌가 최고급 지질 덩어리, 기름 덩어리예요. 따라서 장기간 과음을 하면 뇌가 위축되고 결국 인지 기능을 잃게 되는데요. 건강한 뇌는 촘촘한 신경섬유 다발을 유지하는 반면 알코올 과다 섭취자는 뇌 기능을 점차 소실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알코올을 우리 전문가들이 부르는 소위 말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마법의 탕환이라고 하는데요. 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체와 장기에 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음은 간을 손상시키고 혈관과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다양한 질환을 야기합니다. 또한 골다공증 위험을 높이고 각종 암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죠. 뇌 기능도 역시 점점 나빠져서 대부분이 불면증, 그다음에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기억력 장애, 가장 마지막에는 알코올성 치매로 가는 게 가장 치명적인 그런 악영향인 것 같습니다. 술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짜릿한 쾌감을 반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술을 찾게 되는 건데요. 따라서 금주에 성공하려면 술에서 얻었던 쾌감을 대체할 대안을 찾아야 하죠. 도파민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체물이 필요하다. 크게 한 4가지 측면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술로 인해서 어떤 도파민의 쾌감을 대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이나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제안을 하고자 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술 생각이 날 때가 언제냐면 이 갈망의 문제인데요. 배가 고프면 자연스레 술을 찾게 되죠. 허기지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건강한 간식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통 술을 또 찾게 되는 경우가 사람이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감정적으로 화가 날 때일 텐데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감정 상태나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명상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주 일지를 쓰도록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죠. 전문의의 지도하에 이번에야말로 술 제대로 끊어보자고요. 술을 먹다가 안 먹으면 예를 들어서 쓰이지만 네. 좀 식은땀이 난다든가 네. 손 떨리고 아까 초조하고 잠 못 자고 그다음 순간 막 온몸이 좀 부들부들 떨리는. 그래서 일단 예방용으로 약을 조금 드릴 거예요. 뇌에서는 그 약이 술인 줄 알아요. 뇌에서 술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약물을 사용해 초기 금단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 몸이 이제 부드럽게 좀 넘어가겠죠. 네네. 그러니까 굳이 술을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을 저희가 이제 연출하는 거죠. 이제는 가야 할 길이 어디구나. 네, 좋은 길잡이가 됐습니다. 술에 대한 갈망을 낮추는 식단 비책 함께 배워볼까요? 하루 3번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신다는 가정하에 오늘은 중간중간에 이제 배고픔을 느끼시거나 또는 술이 생각나실 때 드실 수 있는 건강한 간식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플 때 바로바로 꺼내 먹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제가 금주를 돕는 밀프렙 관련해서 3가지의 핵심 영양소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트립토판, 두 번째는 식이섬유소, 세 번째는 비타민이랑 무기질이에요. 먼저 트립토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대표적으로 콩류, 달걀, 견과류, 유제품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죠. 트립토판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원료인데요. 금주시 나타나는 불안과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죠. 채소에는 식이섬유소와 비타민, 무기질이 모두 풍부하게 들어있죠. 네, 이 식이섬유소 먹게 되면은 저희 뱃속에서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간은 비타민과 무기질을 저장하고 대사하는 장기인데요. 과음으로 간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지죠. 그래서 그간 부족할 수 있었던 영양소를 다시 채워준다는 개념으로 채소들을 함께 준비해 두었으니까 이제 밀프렙을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이 먼저 시작할게요. 그 정도요. 네. 그다음에 혹시 두 분 다 오이는 좀 좋아하세요? 네. 오이도 안주도 참 좋은 거. 등산 갈 때 오이랑 막걸리 먹으면 맛있어요. 이제는 술 없이 그냥 이 아삭아삭한 식감 즐기시면서 드시면 돼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아래 날려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약간 씹는 식감을 조금 살리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오래 씹으면은 그만큼 포만감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엔 달고 아삭한 식감을 가진 콜라비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얀 속살이 보이는 게 재밌지 않으세요? 재밌네. 그렇죠? 네. 꾹 눌러주시면 돼요. 트립토판이 풍부한 달걀도 챙겨주고요. 가끔은 이 삶은 계란 하나를 볶은 콩 2숟가락 정도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나도 신선하고 음식의 소중함 그리고 술에 대한 어떤 갈증, 욕망을 많이 줄일 수가 있네요. 이 식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엄청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본인의 건강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자신감이 많이 올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신감 100% 충전했습니다. 이어지는 솔루션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운동. 뇌 세포를 재생시키는 그런 뇌 영양물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이 뇌 영양물질이 현저하게 증가를 합니다. 즉 뇌한테는 좋은 일이죠.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술로 인해서 어떤 쾌감을 운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효과가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기분 상태, 우울증이랄까 그다음에 어떤 불안증 이런 것들도 현저하게 호전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첫 번째 33 사이클 운동이라고 이름 처음 들어보시죠? 예. 3분은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분은 격렬하게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3분이 되면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고 또 3분이 되면 격렬하게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첫 번째 편안한 속도로 한번 타보세요. 자, 3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속도를 먼저 준비 운동을 한다는 느낌으로 느긋하게 페달을 밟습니다. 자, 이렇게 일상 속도로 타고 3분 정도 이렇게 타는 건 이제 천천히 이제 몸을 데피기 위한 목적. 심장도 이제 막 쥐어짤 거니까 준비해. 이런 단계예요. 첫 번째 3분은. 자, 이제 격렬하게 타는데 최대한 빨리 타보세요. 속도를 보시면서 다리를 최대한 빨리 움직이며 열심히 페달을 밟아봅니다. 14로 맞추세요. 14에서 왔다 갔다. 으쌰 으쌰. 술 생각이 싹 달아나도록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이게 뭐지? 신체적 고통이 생기네? 진통 효과를 주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요. 자, 아까 몇으로 맞추라고 했죠? 자, 다시 느긋하게 3분의 천국을 만끽합니다. 두 번째로 배울 운동은 근력 운동인데요. 진보를 이용한 술래잡기 운동이 아니라 술배 잡기 운동. 한번 배 만져보세요. 이게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배가 나오잖아요. 복근 운동을 할 겁니다. 벽 아래 발을 붙이세요. 그다음에 무릎을 벽에 붙인 다음에 진보를 허리에다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손을 머리에다 내시고 천천히 몸을 뒤로 기울였다가 내쉬는 호흡에 자 골반 꼬리뼈를 살짝 들어주면서 상체를 일으키면 이게 배가 약간 떨리잖아요. 이게 복근 운동. 자, 몸 일으켜보세요. 후, 이 정도까지만. 네, 다시 천천히 중간까지 왔다가 내쉬면서 둘, 후. 이렇게 했다가. 진보를 이용한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다양하게 배워보았는데요. 전체 운동 영상은 귀하신몸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운동 효과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게 좋다. 하루는 3-3 사이클 운동을 해서 하체 중심 위주로 막 격렬하게 운동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날에는 진보를 이용해서 술배잡기 운동, 복근, 허리 근육, 엉덩이 근육 이런 코어 근육을 단련시킬 겁니다. 금주 10일째 운동 삼매경에 빠진 상우님을 만났습니다. 일단은 뛰다 걷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그때 알려주신 거 3분 뛰다가 3분 걷다가 그렇게 하면서 산을 한 바퀴 돌고 내려옵니다. 야, 그야말로 놀라운 투지인데요. 술이 주던 쾌락을 운동 쾌감으로 바꾸기로 했었죠. 쾌감인지 고통인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숨이 헐떡거리면 빨리 옵니다. 땀 흘리고 헐떡거리면 기분은 좋아져요. 저쪽에 보이는 큰 산이 수리산. 와, 이 정도면 전지훈련 아닌가요? 올해 목표로 잡은 금주도 이렇게 한 걸음씩 작은 걸음이지만 꾸준히 가서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 주가 흘렀습니다. 네, 활력 쏘고 그런 거죠. 사실 제일 걱정하신 게 혈당일 겁니다. 예. 저번에 공복 혈당인데 132가 나갔었어요. 예, 맞아요. 근데 2주 만에 103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오,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주 전 과음으로 감마 GTP 수치가 높게 나왔었죠. 얘가 그렇게 빨리 떨어지는 애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얘도 48로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노력하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뭘 약을 먹지 않아도. 그 약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사실 약으로 먹으면 훨씬 편해요. 근데 이렇게 식사도 조절해야죠. 술도 끊어야죠. 운동도 해야죠.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 혈당이 높아서 당뇨가 될까. 술 안 먹고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니까 이렇게 수치상으로 좋아지는 걸 보니까 100점 맞아서 상 받은 기분. 정말 기분 좋은데요.